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물속에서 가로등은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길을 잃은 영혼들 같았다. 박수영은 어두운 골목의 천막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코트는 젖었고 손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무서운 영상에 때려야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그녀의 여동생인 박지원이 유리 케이지에 묶여 있었고 유령 같은 녹색 액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황한 눈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석의 목소리가 마치 죽은 자의 목소리처럼 일그러져 울려 퍼졌다. 성석의 목소리가 마치 죽은 자의 목소리처럼. 수영은 떨었다. 소매에 숨겨진 단검이 반짝였고 그녀의 눈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타올랐다. 그는 나를 죽이려 해요. 그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김민재가 어둠 속에서 나왔다. 그의 검은 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고 버려진 병원에서 감아준 붕대를 통해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영아,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의 목에 칼이 번쩍였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영상 알아? 얼마나 오랫동안 날 팔로우 해왔던 거야. 민재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그 메시지를 봤어. 형석이가 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네가 혼자 형석과 마주하게 둘 순 없어. 수영은 주먹을 꽉 쥐고 눈빛은 떨렸다. 내겐 지원이 전부야. 날 막으면 죽여버릴 거야.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쉰 듯 따뜻했다. 너한테는 지원이만 있는 게 아니야. 나까지 있어. 수영은 잠시 멈췄다.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칼을 떨어뜨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내 동생 민재를 구해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들은 빗속으로 달려가 성석 본부로 곧장 향했다. 그곳에서 어둠이 그물을 펼쳤고 그들의 마음속에 유령 같은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성석의 비밀방에서 이호준의 얼굴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쳐 충혈된 눈을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 마치 악몽에 갇힌 듯했다. 그는 지하 연구실의 3D 스크린 앞에 섰고 작은 장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에 심어진 타락한 별의 조각이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들어왔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인큐베이터가 방량을 위해 준비됐어요. 호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눈은 고통으로 번쩍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형석, 스타코어가 노출되면 조직이 우리를 싹쓸이할 거야. 난 인형처럼 죽고 싶지 않아. 김영석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호준, 별은 네가 골랐어. 불태워버려. 안 그러면 네 머리에 있는 칩을 작동시킬 거야. 통화가 끝나고 호준은 손을 테이블에 내리쳤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마치 떨어지는 별에 삼켜진 것처럼 자신의 눈이 왜곡된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본부 안의 어두운 구석에서 화면 앞에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차가운 눈으로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인터콤에서 왜곡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낙성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형석과 호주는 그저 말뿐일 뿐입니다. 그 형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빛나는 붉은색 장치를 만지며 속삭였다. 그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불타버릴 것이다. 성석석은 빗속에 우뚝 솟아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유리백에 반사되어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수영과 민재는 카메라를 피해 옆문으로 몰래 들어왔고 그들의 코트에는 비가 뚝뚝 떨어졌다. 수영이 병원 지도를 들고 앞장서서 어두운 복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다. 그녀는 떨리는 철제 계단을 따라 재빨리 올라가며 낮은 목소리로 지하 연구실 입구는 피부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민재가 뒤따라갔다. 셔츠에는 총을 숨기고 있었고 붕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조심해, 수영아. 우리가 실패하면 형석이 지원이를 살려주지 않을 거야. 그는 차갑게 경고했다. 어둠 속에서 유령의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수영이 돌아서자 칼날이 번쩍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복도 끝으로 왜곡된 형상이 지나갔는데 눈은 기계처럼 붉게 빛났고 손에는 녹슨 칼이 들려 있었다. 너는 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는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갔다. 수영은 손을 베어 피가 벽에 튀었고 민재는 다른 남자의 다리를 쏘아 그 남자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형석의 기술보아. 그는 소리치며 수영을 끌어내 달려갔다. 가다. 그들은 비호유충으로 달려내려갔고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고 전자잠금장치가 빨간색으로 깜빡였다. 민재는 피를 많이 흘려 손이 떨리면서 자물쇠를 풀었다. 입력하다. 그는 소리치며 수영을 문 밖으로 밀어냈고 자물쇠가 열렸다.
문이 쾅 닫히고 천둥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실내는 답답하고 화학물질과 금속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다. 기계에서 나오는 섬뜩한 푸른빛이 벽에 투사되어 왜곡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하 연구실은 동굴 같았고 삐걱거리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벽에는 소름 끼치는 표본이 담긴 유리 케이스가 늘어서 있었다. 경련하는 근육 조직, 거품이 이는 녹색 액체, 유리를 긁는 발톱 등이 있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의 비명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수영이 앞장서서 유리 케이지를 손전등으로 훑어보며 눈을 날카롭게 떴다. 민재는 중앙에 있는 커다란 유리 케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지원이 묶여 있었고 녹색 액체가 오르고 있었으며 눈은 당황한 듯했다. 거기? 그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갔지만 강철벽이 무너져 내려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수영은 눈을 반짝이며 쿵쾅거렸다. 지원아, 나야.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창을 힘없이 두드렸다. 갑자기 파란 불빛이 번쩍이더니 벽에 있는 큰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김형석이 등장했는데 그의 검은 조끼는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서 오세요, 수영님. 그는 마치 타락한 별에 조종당한 듯 목소리가 왜곡된 채로 말했다. 그녀는 부모님보다 더 고집이 세. 하지만 오늘 그 셋 다 사라질 거야. 수영은 칼을 꽉 쥐고 눈을 불태웠다. 내 동생을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형석이 눈을 어둡게 하며 비웃었다. 유성은 미래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세계 조형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무력화 장치를 남겼지만 그녀는 절대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고 녹색 액체가 올라왔다. 지원은 기침을 하며 눈을 크게 떴다. 민재가 화면을 향해 총을 쏘자 유리가 깨졌다. 유리장을 열어 형서가. 그는 차가워진 눈으로 소리쳤다. 툭툭툭함드가 내 악마처럼 왜곡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돼. 넌 항상 실패하잖아. 바닥이 흔들리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삐걱거리는 소리는 비명과 같았습니다. 검은 갑옷과 붉게 빛나는 눈, 반짝이는 칼과 총을 든 기술 하수인들이 달려들었다. 수영은 남자 중 한 명의 손을 베어 바닥에 피가 흩뿌려졌고 민재는 유리장을 향해 총을 쏘았고 유리가 깨지면서 녹색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이호준은 어둠 속에서 나왔다. 그는 총을 똑바로 겨누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떨어지는 별에 삼켜진 듯했다. 준호의 장치가 있잖아. 그는 목소리가 왜곡되고 손이 떨리며 말했다. 여기죠? 안 그러면 그녀는 죽을 거야? 수영은 지원 앞에 섰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호준, 넌 별의 희생자야. 형석을 배신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호준은 잠시 멈췄고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유? 내 머릿속의 별이 놓지 않아. 그는 속삭이며 총을 꽉 움켜쥐었다. 민재는 차갑게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호준아, 총을 내려놓아. 그러나 부하들이 칼을 번쩍이며 달려들었다. 수영은 남자 중 한 명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권총을 집어들고 벽에 있는 케이블을 쏘았는데 불꽃이 튀었다. 호준은 갑자기 부하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의 눈은 저항하는 듯 번쩍였다. 이걸 써요. 그는 수영에게 작은 장치를 던지며 소리쳤다. 유리장을 열어, 조직이 온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총알이 호준의 가슴을 관통했고 피가 벽에 튀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쓰러지며 속삭였다. 나는 인형이 아니야.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왔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얼굴을 가렸으며 가면을 통해 목소리가 왜곡되었다. 수영이는 장치를 제어판에 꽂았고 코드가 잠금 해제되고 캐노피가 내려갔습니다. 지원은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수영이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저는 지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원은 힘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당황한 듯했다. 여동생 스타코어가 살아있어요. 민재는 눈을 훑어보았다. 방 중앙에 에너지 코어가 있는 것이 보였다. 붉게 빛나고 있었고 곧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엄청난 폭발이 하늘을 뒤흔들었고 천장이 갈라지고 강철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수영은 지원이 뛰어가도록 이끌며 탈출 외쳤다. 민재는 피를 많이 흘려